안녕하십니까, 이면우입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은 고정표적의 명사수다 그런 내용 갖고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80년대 초반부터 한 90년대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을 배우자, 간판 시스템을 배우자, 토탈 프로덕티비티 시스템을 배우자. 그래서 일본을 배워야 된다고 사방에서 구호가 난무하고 그랬었는데, 저도 당시에 일본이 잘하니까 배울 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총장님이 일본 10개 국립대학을 한 바퀴 돌고 일본 사람들이 뭘 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조사를 해서 돌아와라 그런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유명한 대학은 다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잘해요. 배울 게 많은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본 사람만큼 잘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 10년 동안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지나니까 생각하는 거에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들은 생각은 일본이 일본의 장점이 있다. 잘한다. 우리 본받을 점이 많다. 그런데 일본 사람이 잘하는 걸 한국 사람 보고 자꾸 따라하라고 그러면 얼만큼 잘하겠느냐 그런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대학교의 강좌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선배 교수가 후배 교수를 이제 한 실험실에서 같이 데리고 일을 하는데, 이 후배 교수는 이 선배 교수 실험실에서 10년, 20년 있다가 부교수 될 때까지 하여튼 그야말로 철저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부교수가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내가 이제 내 제자 얼굴을 떠올리면서 내 제자한테 너 나 밑에서 10년, 20년 같이 일하자. 네가 부교수가 되는 건 보장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젊은이들한테 잘 먹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잘 안 될 것 같은 거를 자꾸 노력해서 따라가면 뭐하나 그런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가 오사카에 갔더니 우동집을 누가 초대를 해서 같이 우동집을 갔는데 굉장히 유명한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줄이 굉장히 길어요. 이 집 우동이 그렇게 맛있냐? 그랬더니 음식만 얘기는 안 하고, 이 집은 우동 국물을 가마솥에 넣고 끓이는데 100년 동안 불을 꺼뜨리지 않은 집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대단한데 그때 또 제가 든 생각이, 한국 사람 보고 가마솥에 불을 100년 동안 끄지 말고 국물을 우려내라 그러면 몇 사람이나 흥이 나서 하고 얼마나 잘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한 10년쯤 방황하다가 든 생각이, 일본은 고정표적의 명사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생각이 많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일본이 과거에 철도 기술을 일본으로 도입할 적에 선진국 가서 침묵 사이에 있는 자갈돌의 크기, 무게, 색깔까지도 똑같이 베껴와서 일본은 철도 밑에다 깔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0점 조준을 끊임없이 해서 고정표적을 잘 맞추는 고정표적의 명사수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철저히 개선을 하려면 개선을 대상이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이를테면 산업체나 기업으로 치면 공정 개선, 생산성, 품질, 디자인 그렇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일본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끊임없이 아주 세월을 건너뛰면서 해야 일본식 경영 개선이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정표적을 잘 쓰는 명사수가 됐다. 근데 이제 1980년대 일본 자동차, 일본 전자제품이 전 세계 시장에서 아주 대약진을 하면서 일본 제품이 전 세계를 뒤덮으니까, 남가주 대학교에 있는 일본인 2세 교수 중에 윌리엄 아우치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이 왜 이렇게 잘하냐 그거를 이제 책을 썼어요. 근데
책 이름이 제트 이론입니다. 일본이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일본이 뭐 1등을 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논조입니다. 그래서 이 아우치 교수가 얘기한 거는 일본 사람은 직장에 한 번 들어가면 평생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 월급을 더 주겠다 그러고 스카우트제가 와도 안 간다. 가면 상당히 그 이상한 사람으로 주변에서 보는 경향이 있겠죠. 두 번째는 순환근무입니다. 뭐 대학교 때 전공을 뭘 했든 간에 이 회사에 들어가면 이 부서 저 부서 돌아다니면서 순환근무를 해갖고 모든 일을 다 골고루 익힌다. 세 번째는 2차 대전 끝난 지가 한참 됐는데 동굴 속에서 항복 안 하고 버티고 있는 일본 병사들 얘기 들으셨죠? 그 상사 부하 관계입니다. 이제 우리끼리의 결정은 오야분 꼬분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 오뎅집 철도변에 자갈을 베낀 거, 또 간반 시스템, 그걸 보면서 이제 갈등을 많이 했더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얻은 결론은 한국 사람은 일본식으로 해서 일본보다 더 잘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일본 사람들은 주인 말을 잘 듣고 주인이 시키지 않는 일은 안 하는 사역견 같은 심성을 가진 민족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절이 바뀌어갖고 요새는 잘 아시다시피 이동표적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놨듯이 왼쪽에 고정표적이 아주 대표적인 기업이 있죠.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근데 요즘은 구글이라는 회사가 아주 세계 시장, 세계 소비자를 주도하지, 제너럴 모터스는 조금 색이 바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이제 퇴색하고 정보혁명, 소프트웨어 콘텐츠 사업이 새로 산업의 주체로 떠올리니까 주역이 바뀌었다. 그래서 현재는 GMG, IBM에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 이관된 업체들이 전부 이동표적을 잘 쏘는 이동표적의 명사수들입니다. 요즘이 과거 산업혁명 시대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일본이 이제 마음을 먹고 개선을 쭉 하려고 자세를 잡고 노력을 하는데 세상이 하도 빨리 바뀌어서 요새 개선할 틈을 주질 않아요. 개선하고 있다가 보면은 시장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기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과거에 일본 디지털 카메라 갖고 싶어 하는 분들 많으셨었죠.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아이폰에 고화질이고 찍기가 편하고 또 얇은 거 어차피 갖고 다니는 건데 카메라를 둔탁한 거를 새로 살 생각이 일반 소비자들은 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해외 보셨듯이 2010년 이후에 일본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87%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100을 팔던 회사가 요새는 매출 규모, 또 이 카메라를 사고 싶어하는 소비자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떡하냐? 일반 디지털 카메라 회장 사장님들이 대책을 세우느라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잘 안 될 겁니다. 파라다임이 바뀌었는데 이 파라다임을 옛날 파라다임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할 틈이 없다. 옛날에 시간이 많아서 아주 철저하게 개선을 할 여건이 돼 있었는데 시간이 없고 개선하는 동안에 시장이 통째로 없어져 버린다. 그리고 이제 제품 경쟁력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품질 기능, 규격 심사 이런 것들이 제품 경쟁력을 이루는 근간이었었는데 요새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변화하는 소비자 취향을 빨리빨리 알아차려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맞춰주는 걸로 경쟁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웃지 교수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사진에 보시듯이 양복 넥타이를 단정하게 입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나누기 앞서서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예절 바른데 지금 바쁜 세상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 기업 문화다. 일본의 자랑스러워하는 제트 이론입니다. 평생 직장 순환근무, 상사 부하 관계. 그랬었는데 요즘 대표적인 기업의 분위기를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구글 내부의 사진인데 우선 복장이 다르죠. 그다음에 뭐 서로 단장하게 서서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무슨 카페 카운터 같은데 여럿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같은 과나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이 모여서 얘기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업무 플랫폼이라고 관계가 있는 업무에 있는 관심이 있고 뭐라 그럴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수시로 모여갖고 규제 없이 아주 자유분방하게 토론을 하고 뭐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여기 와서 일하는데 분명히 상사한테 어디 가서 누구 만나고 오겠습니다. 그런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 문화가 이쪽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넥타이하고 정장을 메고 회사를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번 지나간 패러다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일본은 고정표적의 명사시다. 근데 지금 이동표적 시대인데 일본이 이를 대응하지 못하고 또 문화적으로 사회 분위기적으로 잘 대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80년대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일본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본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 10년 하다가 저도 한국의 경영 철학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분위기에 공감하시죠? 일본이 조용하다. 일본이 고전하고 있다. 일본이 헤매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일본은 고정표적의 명사수인데 시대가 바뀌었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